사실혼인지 아닌지, 이제 사실혼 여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일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경우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요새 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혼 여부 관련해서 판례는 뭐 대략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제 부부다.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주관적으로 뭔가 혼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의사,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둘 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라는 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성 간의 결합만을 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양측 혼인의 의사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문구만 봐서는 도대체 뭐 언제 사실혼이라는 건지 좀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 분이 뭐 애인처럼 지내시면서 뭐 서로 뭐 일부 교류도 하고 동거를 한다. 이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 유형이 결혼식을 한 경우죠. 네, 결혼식을 하였다라면 부부로 살려고 하니까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의사가.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적어도 뭐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가족 친지들의 거 봤을 때 이들이 이제 부부로 생활하려고 하네. 그럼 뭐 객관적인 이제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뭐 사실혼으로 보는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고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사실혼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신 거예요. 뭐 재산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죠. 또는 이혼을 했는데 바로 재결합을 하셔가지고 그냥 전처럼 같이 지내요. 그런 경우들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보다 조금 뭐 약하게 보호된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위자료가 법률혼이면 뭐 2천만 원 인정될 사안이 뭐 1,800만 원, 1,500만 원 인정된다거나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제 법률혼으로 지내고 있으셨는데 이혼은 했지만 계속 같이 거주하셨대요. 그리고 전처럼 부부처럼 지내셨대요. 근데 뭐 이혼을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래요. 근데 상대방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사실혼 훼손은 뭐 둘째치고 일단은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셨죠. 근데 그때 사실혼 여부도 일부 쟁점이 됐어요. 뭐 둘이 뭐 남남이면서 뭔 위자료 청구냐. 본인들의 그런 부부 공동 생활을 내가 침해를 했어야 위자료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실제 같이 거주하는 점, 뭐 전입신고 뭐 되어 있는 점, 뭐 우편을 여기로 뭐 받은 점 등등 해서 뭐 생활이 같이 되어 있고 뭐 뭐 남편분과 나눈 뭐 대화 이런 내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혼인 유지 중이다라는 걸까지도 이제 증명해야 됐던 사안도 있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위자료를 승소하셨고요. 다시 정리하면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법률혼에 준해서 뭐 재산 분할, 위자료 이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사실혼 여부나 뭐 사실혼 기간 등이 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유형화 해보면 결혼식도 하지 않고 뭐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왜 혼인신고한 경우는 뭐야? 왜냐면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해서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뭔가 같이 거주했다 또는 뭐 사실혼을 유지했다. 그래서 법률혼 플러스 사실혼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신고를 한 경우로 분류가 되겠고요. 다만 뭐 혼인신고 자체를 애당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결혼식도 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동거에 있는 경우 이게 사실혼인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판례의 입장은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 동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이 된다. 동거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관적으로도 혼인할 의사, 객관적으로도 혼인 생활의 실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단 한 번도 혼인신고가 특히 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법률혼에 이른 경우를 볼게요. 동거를 한 3년, 5년 하셨어요. 그런데 혼인 신고 이후에 법률혼은 뭐 길지 않다고 할게요. 한 2년 내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혼인 기간을 길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한 기간까지 사실혼이니까 사실혼 플러스 법률혼 해서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건의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은 7년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주는 입장에서는 단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혼인기간은 2, 3년에 불과하다. 뭐 짧은 혼인기간으로서 재산분할을 이렇게 판단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 뭐 여부가 재산분할 뭐 위자료의 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좀 정도의 문제로 영향을 줄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은 엄격하게 보긴 해요. 다만 사실혼 여부를 떠나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뭐 비록 사실혼이었지만 재산에 본인이 관여한 게 있다. 그게 결국엔 법률혼에 이르렀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또 주장해 볼 필요는 있겠고, 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을 축소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서 재산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죠. 판례 중에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떤 분이 상대방과 법률혼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셨대요. 근데 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재결합을 하셔서 같이 거주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뭐 자녀 양육 때문에 그냥 거주지가 같았을 뿐이지 부부 사이의 재결합이 아니다 라고 하여 뭐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할게요. 이 경우 유사한 사안,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다른 판례들이 있는 거예요. 상반된 판례. 이들이 보니까 이미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정말 필요에 같이 거주했을 뿐이네. 이렇게 판시한 판례가 있는 반면 이들이 뭐 서로 무슨 경조사에도 참여하고 뭐 등등을 보면 부부 사이의 의사라고 봐야 되겠네. 이제 와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네. 라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반에부터 내가 서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가서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결국엔 당사자 의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법원에서 이들이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걸 토대로 이들은 당시에 그런 의사였구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은 특히나 유의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다. 다만 동거 이후 실제 법률혼에 이르렀을 때는 동거 기간에 대해서 사실혼인지 여부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정도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근데 역시나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고요. 그다음에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가 법률혼 기간을 유지하다가 이혼 신고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 사실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부 사이에 뭐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반된 판단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 소의 그 진행 전후로 준비가 특히나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